양정훈 강사님, 안녕하세요. 양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화면 공유됐나요? 네,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녁 식사들은 다 하셨나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목소리가 한 사람뿐이 안 들리는군요. 제가 이 책 소개 시간을 준비하면서 한 5분 전까지만 해도 한 20여 분 정도만 들어와 계셨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참 편안하게 할 수 있겠다 했더니 시간이 점점 되면서 100명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로잉 그룹 리더님들의 어떤 열정은 정말 식지 않는 것 같아요. 어,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줌으로 여러 리더님들하고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루비 디렉터 양정훈입니다. 제가 오늘 5월에 소개해야 될 책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자는 팀 페리스라는 글로벌 CEO인 그분이 지으신 책인데, 아, 안심하셔도 돼요. 일단 책 제목이 길면 제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책 내용이 쉽습니다. 책 제목이 짧으면 많이 생각해야 되고 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책 제목이 길면 일단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제가 이 책을 처음에 그 북클럽 그 문과장님한테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딱 보니까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이 책이. 야, 심상치 않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책을 딱 펼쳤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책에 볼펜과 형광펜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봤던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형광펜하고 볼펜이 쳐져 있다는 건 최소한 두 번은 봤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책 내용이 너무나 쉬워서 간과했던가, 아니면 정말 그 어렵지 않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책을 다시 한번 이제 훑어보게 됐습니다. 여기 왜 다음으로 안 넘어갈까요? 네. 책 제목에서 따온 이제 부제인데요. 지금 뭐 하지? 뭘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제가 한번 제목을 좀 부제목으로 뽑아봤어요. 지금 이 화면을 시청하고 계시는 리더님들, 뭐부터 해야 되죠? 혹시 뭐 그 준비물에 뭐 형광펜, 볼펜, 노트 막 이렇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항상 그렇듯이 제 강의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잠도 오실 거예요. 그렇다면 고개를 앞뒤로 끄덕끄덕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에 긍정이다라고 제가 이해를 할 거고, 그 대신 좌우로 끄덕끄덕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시는 거예요. 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주무시려면 편안하게 앞뒤로 끄덕끄덕 하시면은, 그러시면서 귀만 열고 계시면은 이 제 내용이 쉽게 이해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정의했던 거는, 우리가 어떤 책이라고 하면은 학교 다닐 때 뭐 참고서 같이 어떤 지식을 전달해야 되는 책이 있고, 지식 말고 어떤 그 생각이나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어떤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이 책은 후자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면은 무슨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이거 달달달달 외워야 되고 그럴 건데, 이 책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책에서도 또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팀 페리스라는 사람이 획기적인 생각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해야 되는 고민들을 다른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끔 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책에서 보시면은 세계 석학 133명에게 자기가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다 메일로 보내서 거기에 답을 받고, 그 답을 정리한 책이 이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라는 이 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세계적인 석학이라든가 어떤 그 CEO들이라든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판단을 하는지 우리가 간접 체험을 할 수 있고, 이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부닥칠 수 있고 맞닥뜨릴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라면, 또 세계적인 석학 그들이라면, 성공자라면 어떠한 판단을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그것도 간접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데 좀 더 좀 영향력 있고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꿈은 공짜입니다. 공짜. 아주 좋죠. 근데 이 공짜인 꿈조차 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복권을 샀습니다. 복권을 사서 나는 이 복권을 1등에 당첨이 되면 뭐를 하고, 뭐 집 대출금도 갚고 차 할부금도 갚고 뭐 아이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런 소소한 꿈들을 꿉니다. 그런 꿈을 꾸면서 복권을 구매를 합니다. 근데 정말 웃기는 거는, 그 복권을 산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야, 너 1등 맞으면 정말 좋겠다. 너 1등 맞으면 나 하다못해 뭐 맛있는 것 좀 사줘라. 아니면은 뭐 100만 원만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꿈조차 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아요. 꿈은 공짜인데도 말이죠. 근데 왜 그 꿈을 꾸지 않는지 아십니까? 꿈을 현실화 시키려면은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꿈이 현실이 되려면 목표라는 설정을 하셔야 되고, 그 목표가 되려면 기간이라는 걸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 많은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출을 하셔야 돼요. 그 지출하는 게 아까워서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분명히 증명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시도하시고 그 시도가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너무나 뭐 큰 뭐 현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어떤 위험을 담보로 하는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가 지불에 주저하기 때문에 꿈을 현실화시키지 못한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책의 내용을 한 그림으로 딱 정리해 봤어요. 이 그 사진을 제가 보면서, 여기 개울이, 깊지 않은 개울이 보이시죠? 이 깊지 않은 개울 저쪽 편에는 파란 풀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저 파란 풀들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어떤 뭐 꿈 이런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분명히 이 개울을 건너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개울을 건너갈 때 징검다리가 몇 개 보이죠? 깊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그냥 물 속으로 걸어가셔도 될 것 같고, 징검다리를 밟고 간다면 다만 물에 좀 젖는 부위가 적은 상태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징검다리가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고, 이 징검다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자주 쓰는 단어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 징검다리가 이 개울에도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징검다리가 놓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 그룹에서 예를 들면 이 징검다리는 분명히 우리 그룹 최고 스폰서이신 박청자 편합권 스폰서님께서 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 준하는 여러 그 다이아몬드 스타님들, 그들이 함께 이 징검다리를 놓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확인한 바는 없으나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징검다리 한 개의 징검다리를 건너갔을 때 다음 징검다리를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보이시면은 햇빛에 말라서 하얗게 된 징검다리도 보이고, 아직은 물이 좀 젖어서 촉촉해진 어떤 그 돌멩이를 보실 수 있을 것이에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선택의 폭을 좁혀준다는 거죠. 이 징검다리는. 네. 이 징검다리를 보고 일부러 물속으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에서는 그 133명의 석학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줬는데, 52가지의 어떤 그 상황과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챕터가 뭐꼭 순서대로 봐야 되는 건 아니고, 천천히 본인이 보고 싶은데 아무 챕터나 선택해서 보시면 이 비즈니스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쉬운 두 가지의 챕터를 제가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오늘은 어떤 이 1주차니까 제가 이제 5월 4주 동안에 이 책 소개를 해야 되는 책임을 맡고 있고, 책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시작을 할 것이고, 2주차, 3주차, 4주차에는 이 책의 챕터 내용과 이 사업을 통해서 어, 제가 어떤 사업 속에서 했던 경험했던 경험치와 그때 제가 선택했던 방법과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약간 이제 연관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5월 이 책 소개가 끝날 때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깊지 않은 물 누구나 건너갈 수 있고요. 하지만 누구는 발에, 신발에 조금만 젖은 상태로 건너갈 것이고, 누구는 신발이 젖은 상태로, 누구는 좀 바짓가랑이가 젖은 상태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또한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저녁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영어가 나왔습니다. HPMFP. 두 개는 까만색이고 두 가지는 빨간색이에요. 이 화면에 보시는 H 좌측은 과거입니다. 과거. 히스토리죠. 우리가 과거를 이제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는 중요치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살았든 즐겁게 살았든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M. M은 미래입니다. 미래라서 M이 아니고요.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미스테리의 M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다음 달 어떻게 될지, 내년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미스테리합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있는 P. P는 현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한 건데요. P는 현재. 현재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프레젠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네 번째 FP는 판타스틱한 프레젠트. 미래를 거쳐서, 미래는 알 수 없는 미래가 우리 현실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을 때 판타스틱한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미스테리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 어떤 일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그만큼 달라진다는 얘기. 그거를 한번 이 책 내용에서 뽑아서 했고, 우리가 가장 그 내용을 현실감 있게 표현한 거는 현금, 지금, 입금. 재밌지 않나요? 우리가 꿈꾸는 게 이거잖아요. 물론 돈이 주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돈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리더님들이 모두 어떤 이런 것들이 리더님들의 그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을 할 거냐, 어떠한 대가를 지불을 할 거냐 질문에 던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우리는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되지? 알 수 없을 때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해요.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꿈을 설정하고 그 기간을 설정해서 그 꿈을 목표로 정했을 때 지금 대가 지불을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나 자신을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현재의 나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비교는 비극이다라고, 이제 이거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써먹었던 단어인데,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부딪힐 때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비교를 하는 순간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비극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인의 고질병은 나이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20살이건 30살이건 40살이건 60살이건 아니면 그 이상이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나이를 사랑하셔야 돼요. 내 나이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못한다? 내 나이 때문에 이 비즈니스에 조금은 뭐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의 나이가 20살이면 20살에 맞게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난 20살이야. 20살이 세상의 물정을 알아봐야 얼만큼 많이 알겠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자기의 나이, 그리고 자기 나이를 떳떳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지금 45살이야? 아니면 55살이야? 55살이면 이 비즈니스 하는데 뭐 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냥 55살에 시작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55살부터 대가 지불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는 현실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투명해야 상대도 숨기지 않는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뭐 숨기려고 숨기는 것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스폰서와 파트너 사이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가 이 사업을 떠나서 아는 지인이었을 수도 있고,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지인이 돼서 어떤 사업에 동참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스폰서는 파트너의 성공을 가장 강력하게 지원하고 응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와 파트너 사이에 사실은 허물이 없어야 돼요. 정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밥그릇이 몇 개인지, 내가 주머니에 미팅 갈 차비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그룹하고 이런 걸 나누는 얘기가 아니라 스폰서와 파트너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약점을 감추지 마라. 약점은 그냥 나를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난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약해. 아니면 나는 뭐를 잘 못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잘 못해요.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은 양정훈이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거를 자꾸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글씨가 안 예뻐? 글씨 안 예쁜 거는 양정훈이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을 숨기기보다는 그냥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여러 이제 리더님들이 계시는데 그냥 리더님들의 저마다 장점이 많겠지만 단점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단점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나 자신을 자꾸 그렇게 투명하게 드러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벼워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도약이 쉬워진다. 앞에 사진에서 보셨듯이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 여기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은 여러분들의 어깨와 여러분들의 어떤 그 등짐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등짐들을 다 내려놓고 어깨의 짐을 다 내려놔야지만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 가볍게 건너실 수 있고, 또한 그 징검다리가 불완전하게 놓여 있다면 거기서 중심 잡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다 내려놓으시는 게 가장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그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래서 어, 자, 다음은 누구세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막 지방 후원도 다니고 뭐 하루에 2명 이거 있잖아요. 1밀리언 하루에 2명씩 만나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없어요. 내용. 어떠한 내용과 목표를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시스템에서 하루에 2명씩 만나라. 아침 10시에 첫 미팅을 잡아라. 하니까는 미팅은 열심히 잡는데 우왕좌왕하고 두서가 없다는 얘기죠. 그 사진 속에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 첫 번째 징검다리를 밟았으면 분명히 두 번째 징검다리는 어느 방향의 돌다리를 내가 진행을 할 것인가를 점검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 있게 건너가셔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넘어가다 보니까 빠지기도 하고, 물론 깊지가 않기 때문에 큰 상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들 비즈니스를 하시는 리더님들이 많다라는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나를 가장 가벼운 상태. 우리 리셋이라는 단어 굉장히 익숙하죠. 나를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의 상태, 몸 상태로 돌리듯이 이 비즈니스를 하기에 앞서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업을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은 그 노하우를 가지고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사람 만났을 때 사업 설명, 보상 플랜도 풀 수 있고, 제품 설명도 할 수 있고, 뭐 영양 강의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그런 것들조차도 내려놓고 내가 이 사업을 처음 접했을 때, 그리고 이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몸이 가벼워진다는 거죠. 보상 플랜도 할 줄 모르고, 제품 설명도 할 줄 모르고, 뭐 영양 강의도 할 줄 모르는 그 상태일 때 당연하죠. 하지만 내 열정은 누구보다도 뜨거웠을 거란 얘기예요. 그 상태가. 그래서 초심을,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초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멈춰서라. 내가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다 보니 지칠 때도 있어요. 지치면은 사람들이,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열심히 해야 돼 하고 계속해서 무리수를 둔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방향이 흐릿해졌을 때는 멈춰서서 내 눈앞과 내 발밑을 보셔야 돼요.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예는 그래요. 팀 페리스가 테니스를 배우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테니스 코치에게 테니스를 배우는데, 테니스라는 게 이쪽 코트에서 저쪽 코트로 공을 넘기는 일이죠. 근데 계속해서 공을 넘기다 보니 코트 라인을 벗어나기도 하고 네트에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걸릴까라고 고민만 하고 그쪽 코트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공을 넘기는 연습을 하는데, 코치가 코칭을 해줍니다. 공이 어디로 가는지 쳐다보지 말고 당신의 라켓에 공이 어떻게 맞는지를 집중하라.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 그리고 내가 강의를 듣고 있으면 이 강의에 집중하고 만나고 있는 미팅하는 그 사람한테만 집중을 하셔야지, 이 사람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열심히 해서 뭐 승급을 하고 누군가를 소개시켜주고 자꾸 그 다음 일을 미리미리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나도 답답하고 그 사람도 답답해요. 그러면 자꾸 내 몸에 어떠한 그 장애물들이, 짐들이 어깨에 쌓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몸이 무거워지죠. 그러면은 그 개울을 건너가는데 또 다른 장애물이 내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어가면서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면서 잘 안 풀려. 반드시 멈추셔야 돼요. 멈춰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점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방향이 흐릿할 때 내가 오늘 약속한 그 사람에게만 집중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물론 이런 일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폰서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일만 하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안 되는 일을 자꾸 하시려고 하지 말고, 시스템이니까 억지로 하지 마시고, 시스템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에 적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하다가 막혔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그리고 익숙한 일을 꾸준하게 하시면서, 쉽잖아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잘하는 일은. 그 쉽고 꾸준한, 쉬운 일을 꾸준하게 하시면서 내가 갈 방향을 다시 모색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열심과 최선을 남용하지 말라. 우리 이 비즈니스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필요 없는 말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이 비즈니스는 개울을 건너가는 일이지 중간까지만 가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까지 열심히 가겠습니다, 최선을 완주하는 게, 빨리 가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완주하는 비즈니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 이런 말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비즈니스에서는 굳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비즈니스는 해내는 비즈니스지 중간에 멈추는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을 중요시 한다 그러면은 뭐 최선을 다할 수도 있고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서 어떤 그 뭐 최선을 다한다, 뭐 열심히
안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울을 건너가는 거를 목표로 삼았고 징검다리를 어디를 밟고 내가 건너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으면 건너가는 것까지가 완성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빠졌을 때 나는 빠졌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포기하는 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이 비즈니스에서는 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목표를 세웠다면 그냥 거기까지 가시는 게, 해내는 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이 비즈니스의 어떤 뭐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사실은 우리 그 성공의 8단계, 1단계 내용하고 사실 비슷해요. 이 팀 페리스라는 이 작자가 어떤 우리가 살면서의 어떤 살아가면서 가치, 그리고 꿈, 목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그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받다 보니까 이 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냥 무작위로 심심할 때 꺼내서 보시면 돼요. 아무 페이지나. 그랬을 때 마치 어떤 그 오래된 그 옷장 속에 넣은 오래된 옷 속에서 우연히 10,000원짜리 한 장이 나온 듯한, 물론 그건 내 돈이에요. 내 돈이지만 잊고 있던 돈이 오래된 주머 그 옷 속에서 10,000원짜리 한 장 나오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책 내용을 모르시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다 아시고 이미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막상 어떠한 상황이라든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책에 있는 해법을 끄집어내서 해결하는데, 적용하는데 조금 서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이 책을 가까이 두시고 보시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한 챕터 보는데 제가 볼 때는 3분에서 5분이면 되는 것 같아요. 뭐 화장실에서도 좋고 아니면 식사 주문하고 주문한 식사가 나오기 전에 잠깐 좋고 그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개울을 건너가는데 최대한 가볍게 건너가라. 내 몸을 홀가분한 상태에서 어떤 운동신경이 가장 최고조에 이를 수 있게끔 내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개울을 건너가셔라라고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챕터에 있는 내용을 한 가지씩 예를 들어서 제가 겪었던 거 아니면 제가 또 간접적으로 겪었던 것들을 같이 믹스해서 여러분에게 어, 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오래간만에 이 화면에 서다 보니까 굉장히 좀 떨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좀 금방 익숙해지고, 생각보다 리더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사실 못하겠대요. 그래서, 그 대신 제가 밀고 있는 게 있어요. 밀고 있는 컨셉. 제가 밀고 있는 컨셉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후원해 주시는 우리 그 김지훈 스폰서님. 혹시라도 지금 300여 분 중에서 제가 하는 얘기에 공감하신다면 다음에 어떤 장소에서 본사 로컬이나 세미나 장소에서 우리 그 김지훈 스폰서님을 보시면 이우선 스폰서님 마찬가지죠. 엄지척 해주시고 자판기 커피 한 잔씩 꼭 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지훈 스폰서님을 항상 제가, 근데 우리 김지훈 스폰서님이 항상 낮은 자세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잘 안 보여요. 낮은 자세에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김지훈 스폰서님을 확인하시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확인하신다면 우리 김지훈 스폰서님께 엄지척 그리고 자판기 커피 한 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즐겁게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 종료 누르겠습니다.